퇴직의 삶을 설계할 때 사람들은 10년 후 아니면 뭐 3년 후, 5년 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장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전 정선용입니다. 2020년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5년 차 퇴직 이후에 저는 이제 글을 써서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됐고 작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지금 요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 지금 논문 심사 중이라 오늘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논문 심사 중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퇴직 후에 우울증이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존재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존재감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오고 그리고 넓고 얇은 관계는 시간을 때우기는 굉장히 좋아요. 좁고 깊은 관계는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외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무조건 외롭다는 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그게 기본값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언제? 퇴직 전에. 내가 이 생활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직장이 주어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들만 해왔던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 건가를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언제 하면 되냐면 휴가나 토요일 일요일 이때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퇴직 이후에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을 휴가를 시간을 헛되게 쓴 사람이라면 아마 퇴직 이후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시간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으면 퇴직 이후에도 외로움이나 우울증은 좀 덜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못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많은 시간들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을 즐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들 주변에서 왕만 보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라는 걸 놓고 보면 과거도 생각 안 하고 미래도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생각해요.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거는 그런 생각들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 지나온 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로 우울하게 내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근데 버리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버리는 작업들 해요. 그 의도적으로 버리는 작업들 뭘로 하냐면 하루의 루틴을 지키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5시 일어나서 무조건 산책을 나가고 산책을 갔다 오면 7시 정도 들어와가지고 필사를 하고 필사를 끝나고 나면 그래가지고 낭독을 하고 글을 낭독을 하고 낭독한 이후에 영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 편의 글을 써서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내 삶의 시간을 갖다가 내 루틴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시간들은 뭘 해도 돼요. 아무거나 그걸 한번 겪고 하루 시작하기 시작하나요? 그러면 하루의 시간들이 온전히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언제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이불 속에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 가장 외로워요. 가장 비참하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습관 루틴대로 몸이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폭삭소가수다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살민 사라진다. 살민이라는 게 뭐냐면 사라진다는 의미 이전에 살민이란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해녀잖아요. 해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가 마음이 죽겠거든 네 몸을 움직여라. 무조건 네 몸을 움직여라. 몸이 죽겠다고 하소연하면 마음이 죽겠다는 하소연 못한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면 돼요. 외롭다고 침대에 누워서 동영상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움직이다 보면 내 몸이 알아서 내가 외로움을 갖다가 느끼지 못할 상황으로 나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하루에 집중해서 자기 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 나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계속 루틴대로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 갔던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내 하루의 삶이 활성화돼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들을 가장 찾는 방법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돈도 안 되는데 했던 일들이 있을 거야 아마.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저는 남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제가 마라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라톤 한다고 오히려 돈이 들어갔거든요. 돈 시간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나 보구나. 남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면 뭐 하겠어. 근데 수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그거 도움이 돼? 글쓰기를 내가 했던 것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남들이 그게 뭐가 하면은 돈이 돼, 뭐가 재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했던 것들이 아마 다 누군가한테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 좋아하는 일을 갖다가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이 좋아하는 일들이 온전히 나한테 좋아하는 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복해가지고 시간을 축적해놓고 경험을 축적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기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상 1년 동안 꾸준하게 내가 뭐 하루에 3km, 4km 꾸준하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달리는 것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이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순간에 뭔가를 막 바꾸고 싶은 열망들이 강해서. 근데 나이 드시는 50대, 60대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제 얘기 이해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럼 과거에 내가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작은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진 걸 가지고서 평생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뭘 좋아할 건가. 흔히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여행 좋아해. 나는 골프 좋아해. 특히 50대, 60대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행 가서 진짜 행복했는가? 골프 쳐서 진짜 행복했는가? 아니에요. 진짜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좋아했던 것들을 해나가면 그게 남아있는 인생 속에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이 됩니다. 그렇게 찾아주는 게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이제 삶을 갖다 설계할 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퇴직 후에 삶을 설계할 때 사람들은 10년 후 아니면 3년 후, 5년 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장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퇴직 이후에는 당장 오늘 하루 계획만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거 이외에 다른 생각하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행복해요. 퍼펙트 데이라는 일본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그 퍼펙트 데이라는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퍼펙트 데이즈죠. 그 완벽한 나날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도쿄의 공중병소의 공중화장실의 청소부예요.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루틴으로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닦고 그거 끝나고 나면 사우나에 가서 샤워하고 나와서 하이볼 한 잔을 마시고서 집에 가서 책 읽다 독서다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그게 퍼펙트 데이즈. 완벽한 나날이 되는 거예요. 아마 50대, 60대 분들은 그 말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오늘 하루만 행복하면은 내 남아있는 모든 날들이 그 행복 속으로 스며든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지나간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50대, 60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지나간 것을 끄집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하루만 완벽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을 경우에 기대되시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 스트레스가 대부분 다 받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이분들이 기대치가 막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퇴직 이전까지. 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퇴직 이후에 갑자기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안 된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고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 정도로만 해나간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그 기대치를 낮추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을 동물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은 뭐냐면 움직일 동이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인다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움직이는 것들이 내가 보기엔 스트레스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끔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모든 걱정거리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밖에 나가려니까 나와서 동네 한 바퀴를 쓱 도는 순간에 고민들이 싹 사라진 경험이 있어요. 그게 동네 한 바퀴에 도는 그 산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순간에 내 몸 안에서 활동성이 증진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세요. 기대치를 낮추고 움직이는 거 이 두 가지만 있더라도 스트레스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요. 저도 잘 못하는데 조언한다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노력을 많이 해요. 요즘. 특히 어떤 노력을 많이 하냐면 와이프하고 관계, 특히 와이프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주말에 와이프하고 서울 시내 작은 데라도 그 짧은 코스에 대한 여행들을 자주 가요. 여행이란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관광이란 표현이 낫겠네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요즘 이제 많이 가는 게 궁을 많이 가요.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저기 동구릉이라고 저기 구리 가면 있어요. 동구릉 이런데 궁이나 능을 갖다가 자주 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와이프가 얘기 나누는 것들을 많이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와이프하고 그런 데 가게 되면 계속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직장 생활할 때 왕왕 있었어요.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내가 의무적으로 이걸 해준다는 생각으로 와이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2등을 가서 보고 9을 가서 보면서 와이프와 같이 공감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러니까 재발견하는 부분들을 많이 와이프와 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 아들들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시간이 있냐고 그래도 없다.
뭐 너가 좋아하는 내 참치에 사줄게. 소주 한잔 하자. 그래도 아우 저 바빠요. 아니면 요즘 이제 급표를 또 많이 하대요. 그러다만 어제 나 술 많이 먹었어. 그래서 아들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아들들까지는 못 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친구 관계든지 자녀 관계든지 배우자 관계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들만 계속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깊고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맺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아들들도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 노력하는 건 인정. 거기까지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력해 주는 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해 주다면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면서 오겠죠.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정도까지는 다가게 해주는 것,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50대, 60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